네, 안녕하세요. 한다 주식 TV입니다. 10월 3일 일요일 밤에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국제 경제의 최근 흐름을 볼 수 있는 영미권 뉴스 토대로 해서 최근에 글로벌리 이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 토대로 해서 한번 흐름을 살펴볼 것이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CNN 비즈니스 이 매체에 따르면요. 이 미국의 지난 8월 물가 등락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최근 3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A key measure of inflation surged to a new 30-year high라고 소개됐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PC 가격 지수가 8월 전년 동월보다 4.3%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기록했던 이 보면은 4.2%보다도 상승폭을 넓힌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속도가 지난 1991년 1월 이후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식품이나 에너지 등 변동성, volatile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항목을 제외한 수치는 3.6% 상승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것은 지난 1991년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 보이고 있고 이것은 미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가 상승의 가속화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고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뉴욕타임스 내용을 발췌해서 보게 되면요. 이 미 연준의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장 안심시키려고 했던 미 파월 연준 의장의 의도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은 최근 기조적 현상, 추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해석을 담은 것이고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 물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환경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이것은 성장에 있어서 좋지는 않은 요소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계 부처들은 인플레이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장에 큰 충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they need to be monitoring things very closely. This is a huge shock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 한 부분 보면요. 주요 부분을 발췌했는데 미국의 8월 소비 지출이 0.8% 늘었습니다. 이러한 오름세는 미국 경제 회복세가 가을 시즌을 맞아서 그 동력을 얻고 있는 신호라는 설명인데요. 그렇지만 일부 애널리스트 의견을 토대로 보게 되면 이러한 소비 지출 증가 부분은 실질적인 소비 활동보다는 이 물가 상승,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분을 반영하는 경향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CNBC 매체를 보게 되면은 Eurozone inflation hits highest level in 13 years as energy prices soar이라고 유로존, 유럽 지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유럽 에너지 가격 급등 가운데 이 물가 상승 수준이 13년 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에서 주요 부분, 세 부분 발췌한 부분 보게 되면은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월 4.1% 상승을 해서요. 최근 3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비용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그러니까 two-step measures to mitigate the cost for consumers라는 이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중앙은행, 그러니까 통화정책당국으로 볼 수 있는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구두 개입은 하는데요. 그렇지만 2022년이면 가격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구두 개입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장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실정이 사실 현실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라는 이 매체를 보게 되면 최근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미 연준도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우리들 주변에서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물가 상승은 트랜지언트라는 이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었던 파월 미 연준 의장인데요. 업계 한 관계자는 소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아마도 길면 1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고 미 연준이 최근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일시적이라는 이 transient라는 이 기준이 상당히 확대된 듯한 기분이 들고요. 그래서 미 연준도 현실 실정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심화 단계가 상당히 우려할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inancial Times라고 해서 구글에서 설치한 가운데 헤드라인만 한번 체크를 하면요.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동절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이면서요. 특히나 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유럽 지역은 최근 13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이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심화된 수준,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매체 유로뉴스라는 곳을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세계적인 수요 확대가 최근 유럽 지역 천연가스 가격 급등세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분위기 나오면서요.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잠잠해지는 현 상황에서 수요가 늘었고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유럽 내 현재의 비축분이 보게 되면 7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했던 94%보다 20%포인트 감소한 것이고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데 대해서 이제 만족시켜 줄 만한, 충족시켜 줄 만한 공급분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재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비축분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우려가 커지면서 이는 가격 수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 급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뉴스를 하나 보게 되면은 독일 쪽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물가 상승세 심상치가 않은데 지난 9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4.1% 상승을 해서 최근 28년 가운데 가장 빠른 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의 병목 현상 등이 바틀렉이라는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1월부터 시행이 된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공제가 중지된 점 역시도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치면서 이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의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플레 공포 덮친 독일 하나 소식 9월 물가 상승률 4.1% 29년 내 최고라고 조선일보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네, 중국 쪽에서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붙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독일 경제학자는 유로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단기간에 물가 상승세가 해소되긴 힘들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렇게 이 내용 헤드라인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은 최근 헝다그룹 사태 이후에요. 전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제가 최근에 하나 다뤘던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일부 주요 지역들은 전기 공급 통제에 계획안을 내놓기도 해서 시간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위협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것이라는 국내 매체의 헤드라인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은행은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점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CNBC에 따르면 이제 Fed Chair Powell calls inflation frustrating and sees it running into next year. next year이라는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frustrating, 이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최근까지 말을 했던 그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소개를 했던 것과 조금 상반된 모습의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은 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next year이라고 해서 한 걸음 물러난 듯 하고요. 예전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반복했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선 것으로 보이면서 그만큼 물가 상승세가 우려할 수준임을 방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전히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결국에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 파월 미 연준 의장 당국 관계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붙인 부분인데요. 이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연말 인플레이션이 53%로 이제 폭등하는 수준까지 될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 inflation in Poland continues unabated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가속화 끊이지 않고 있다. 12월 기준하면 7%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동유럽에 있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유로존 가입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이런 블룸버그 소식이 있었고요. 최근에 파이낸셜 뉴스 보게 되면 크로아티아가 유로존 가입 가시권에 되고 있다. 쿠나 환율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국가들의 최근 인플레이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뉴욕 증시 간단히 한번 흐름을 보면요.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9월 30일 목요일까지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다가 우하향 추세를 보였다가 금요일 날 장 중후반에서 초중후반부터 쭉 올리면서 반등하는 분위기로 장을 마쳤지만 이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 봤을 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5% 전후로 하락, S&P 500 지수는 2% 전후 하락, 나스닥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이나 미국 시장의 긴축 흐름들, 인플레이션의 우려 등에 따라서 이 기술주들, 이 빅테크주들이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면서 낙폭을 더 키워서 이 3% 하락 전후 수준에서 장을 마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매체에서도 역시 이 중국 전력난 에너지값 상승, 제조업 마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충격 등에 대비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전후 관계를 따르면서 상당히 시장 전반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네, EU에서 유로존의 전력난 심화로 인해서 천연가스 보조금 정책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네,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 부문 가격 오름세가 지속이 되면 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 확대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최근 분위기로 한번 해석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한겨레 신문에서 오늘자,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나온 이 뉴스 사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만 보게 되면요. 국제 유가는 8월 60달러 중반까지 하락해서 조금 안정화된가 싶었는데 최근 75달러 넘어서고 있으면서 상당히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천연가스 가격은 반년새 2배나 폭등했고요. 이 수요 증가, 재고 부족, 이상기후 등이 가격 상승의 배경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 국내외 공급망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사설의 입장 분명히 동의가 됐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대선 앞둔 가운데 국감 중에도 여야는 여전히 대장동을 갖고서 대장동 게이트 갖고 기싸움하면서 소모적인 논쟁 펼치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망감 감출 수가 없는 최근 분위기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넘어가서 또 보게 되면요. 중국 전력난에 중국 시장 노출도가 높은 애플이나 테슬라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하이닉스, LG 등은 중국 전력난 악재가 주가 반영되고 있으며 헝다그룹 위기가 해외로 번지면서 이 중국발 악재가 전반적인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웨덴 전기차 업체가 직원 44% 해고했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한편 미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 주요 화두는 아무래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 법안 처리가 이달 말까지 밀렸다는 부분을 한번 더 보시면서 미국 경제 흐름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코리아 타임즈 국내에서 한국일보의 이제 영자 신문사가 될 수 있는 코리아 타임즈의 하나 내용인데요. 코리아 타임즈 기사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허키시, 그러니까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제,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가 하는 것인데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아마도 10월에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한 후에 이 내년 3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전망이 나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들을 쭉 해서 한번 정리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8월 물가 최근 30년 내 가장 높은 수준 기록하면서 인플레 우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내년까지 인플레이션 지속될 수 있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전력난, 유로존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 등은 역시나 시장 내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 9월 물가 상승폭 최근 28년 내 가장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한번 주시하면 좋겠고요. 짐바브웨, 폴란드 등도 인플레 현상이 뚜렷하다. 국제적인 물가 상승세에 국내에선 대장동 이슈로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중국 전력난에 글로벌 공급망 위협이 받고 있고 테슬라나 애플 등 중국 시장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도 사업 비즈니스 추진하는 데 조금 단기적인 악재 맞고 있다는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국내 채권시장 전망하면은 채권시장의 채권의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3차례 인상할 것으로 한번 컨센서스 예상 지점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된다면 완전한 경기 회복이 되기 전에도 긴축 시기가 앞당겨지고 이 긴축의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주의해 볼 수 있는 최근의 뉴스를 한번 모아봤고요. 그래서 시장 보시는데 조금 파악하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네, 시장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국제 경제 뉴스였으면 바라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면서 다음 주도 성투하시고 하루하루 일상에서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